여러 가지 법원의 판결을 두고도 우리가 설왕설래가 많은데 유독 중앙지법에서 눈에 띄는 판사가 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 이진관 부장판사. 세게 하죠. 야, 이분 같은 경우에 보니까 김용현 변호인단이 지난번에 감치 재판을 두고도 그 안에서도 막말을 했다고 하던데 오늘 한덕수 재판에서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일정표까지 명확하게 밝히면서 다시 감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때 서울구치소에서 인적 사항이 좀 특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풀어줬잖아요. 뭐 주민등록 맞아요. 등록증도 없다. 네, 이게 법조인들이 그래서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한동훈도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 안 주고 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진관 판사는 그런 어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인적 사항을 다시 확인을 하겠다. 그리고 그때 이하상 변호사하고 권우현 변호사, 김용현 변호인 그렇습니다. 그 두 변호사에 대해서 다시 감치 결정을 집행을 하겠다. 그리고 그 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이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라고 또 얘기를 그 내용도 했어요. 밝혔습니다. 그 내용까지 네.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 그냥 이진관 판사한테 뭐 한번 해보자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 조처까지 검토하겠다. 그리고 당시 또 무슨 또 그 방청객 중에 또 윤석열을 뭐 지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소리치고 나간 또 방청객도 있었나 봐요. 그 방청객도 신원을 자기가 특정을 해가지고 일단 법정 소란 행위를 하고 도망갔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봐주는 거 단 1도 없다. 맞아요. 정확하게 엄벌하겠다 이 얘기를 한 건데 네. 뭐 추상 같은 재판정의 태도를 네. 잘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현의 변호인들이 사실은 유튜버 상에 나와서 한 얘기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제가 이진관 부장판사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평상인의 생각이나 사고를 넘어도 한참 넘은 정도의 수위가 높은 언행들이 그렇죠. 오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어떤 현직 판사에 대한 모욕 발언 뭐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그 방송을 통해서 돈까지 벌었어요. 돈까지 400만 원 예. 넘게 슈퍼챗을 그날 하루만 벌었다라고 하거든요. 경영TV 전체 슈퍼챗 규모랑 비슷하게 되면 농담입니다만. 아니, 그 슈퍼챗을 그 정도로 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물론 그 김경호 변호사가 두 변호사에 대해서 또 이 법정 모욕죄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고발 때문에 그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발 조치한 이후에 그 영상을 비공개 처리를 했거든요. 하지만 일단 뭐 변호사가 그런 언행을 아무리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유튜브 채널이라고 해도 그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문제고요. 절대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진관 판사가 저렇게 강하게 원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물론 찬성을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 조직 단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 하나는 대법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원행정처. 사실 이거는 법원행정처 대법원 차원에서 저는 사법부 전체 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준엄하게.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아직도 입장 안 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군데는 대한변협입니다. 대한변협에서는 이 두 변호사에 대해서 징계 조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네요.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그 아마도 의원님 바쁘셨으니까 그 영상을 다 못 보셨을 거고. 저는 못 봤습니다. 그 영상이 예. 비공개된 다음에 네. 그 이하상이라는 변호사, 김용현 변호사 중에 1인이 또 영상을 새로운 영상을 올렸어요. 그 제목은 네. 뭐냐? 제목만 보면 그런 내용인지 모릅니다. 김용현 공판 진행 보고란 영상을 올렸는데 네. 제가 시간이 많아서 본 건 아니고 방송을 해야 되니까 좀 봤더니 거기에 나오는 말들도 전에 영상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런 말을 버젓이에요. 이진관이라는 황당한 녀석. 녀석. 진관이 걔는 범죄자입니다. 이런 원색적인 표현이 등장을 하는 거고 심지어 이진관 판사의 얼굴을 유튜브 화면에 띄워놓고 밑에 자막이 어떻게 달려있는 줄 아십니까? 안경 쓴 키 작은 남자. 신체 외모 비하까지 이렇게 해놓은 데다가 심지어 여기까지 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뭐라고 표현하냐? 찌재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찌재명. 찌재명. 그 굉장히 이런 일베 용어입니다. 극우에서 커뮤니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예. 그런 표현들을 서슴없이 마치 찌재명을 위해서 아양을 떨기 위해 뭐 이진관 판사가 그렇고 있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모욕의 금도를 넘어선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이런 건 사실은 처벌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겠네.
들어보면은 정말로 충격적이에요. 근데 그 영상은 아까 그 문제의 진격의 변호사들 그 영상 후에 올라온 영상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 이후에 야 그러면 진짜로 징계해야 됩니다. 확신범이죠. 완전 네. 확신범. 저는 이거는 진짜 어떤 법적인 대응 플러스 변호사 자격까지 좀 어떻게 박탈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아니 저는 보니까 이렇게 하고선 사실은 관심을 받으면서 그 이제 영상의 조회수도 늘어나는 상황들인 그렇죠. 거예요. 그런 것들 이분들이 정말로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음. 때문에 빠르게 처벌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상황들이 유지될 것이다. 저분이 법조인들인데 네. 변호사인데 네. 그게 법적으로 다 알면서도 저렇게 한 것은 진짜 잘 지적했어요. 저도 법사위 열리면은 그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말씀을 꼭 네.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재판부마다 여러 가지 재판 진행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내란 재판이 여러 갈래로 펼쳐져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일관성 없는 것들도 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시사 방송을 진행하고 재판을 영상 중계를 통해 봅니다만은 항소심부터는 조금 약간 일원화된 틀내에서 전담 재판부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 좀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이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이 1심 재판은 내란 재판부 구성을 하자 했는데 사법부에서 뭐 삼권 분립법 헌법 뭐 저거 해가지고 못했잖아요. 네.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덕수 대행이 1월달에 선고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이 1월 결심해서 2월 선고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항소심부터는 내란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평론가님도 같은 의견을 같이 그럼요. 하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네. 네.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근데 그것도 진짜 법원의 핑계였던 게 서영교 의원도 좀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무슨 전담 재판부가 다 있어요. 많아요. 네. 다 네. 있어요. 아니 그건 저도 지적을 한 게 뭐 네. 아니 우리가 그 가정법원을 만들자는 거냐 그러니까요. 특허법원을 그렇죠. 만들자는 그게 아니고 네. 다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 네. 하고 거기다가 지금 그 내란 재판부에서 영장 실질심사도 내란 관계에 온 그렇습니다. 사람 맞습니다. 거기서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아니, 다 기각해버리잖아요. 아니, 저는 오히려 이것도 판사들한테 의중을 물으면 대다수는 전담 재판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네. 왜냐하면 지금 사건들이라는 게 다 일정이 다 다르고 같은 계열의 사건들인데 그렇죠. 한 사람 한 재판부가 면밀하게 보고 짜임새 있게 판단하면 될 일인데 아, 그렇죠. 이게 네. 나중에 시작한 사건이 먼저 선고가 나오고 먼저 시작한 사건이 늦게 선고가 나오니까 이게 뭔가 국민들이 볼 때도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진짜 이상한 게 이번에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밀접한 관계였던 네. 외모가 준수한 이모 씨. 근데 이제 언론들이 이름을 다 공개를 하더라고. 이준수라고. 아, 그렇죠. 이준수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그 중앙지법이었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이게 당연히 영장 전담 판사한테 가겠거니라고 해서 야 이거 잘 모르겠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영장 전담 판사 4인방한테 안 가고 당직 판사 주말이니까 주말이라 다른 주말이네. 판사한테 네. 당직 판사한테 갔어요. 금요일 날 잡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그죠? 당직 판사는 구속영장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판사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 판사들의 꽃보직 중에 꽃보직이 중앙지법원장 아니에요. 네. 그런데 중앙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석재판연구관이에요. 이 사람을 중앙지법원장에 임명했고 중앙지법원장은 수원브로더스 네. 3명을 그렇죠. 4명 영장 실시심사 판사인데 임명해가지고 다 기각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한덕수 새로운 사실이 다 나왔는데 네. 기각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모두 다 황교안 전부 다. 김건희 오빠는 그 축하 카드 구속영장 실질 영장 그러니까, 실질 인사에서 심지어. 제가 찢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아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증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인사청탁의 정황을 가늠할 수 있는 증거를 인멸을 당사자도 아니고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없앴으면은 그 명백하게 죄가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눈 감고 영장을 기각하는 게 네.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은 지금 계속 되는 거고 항소심부터라도 내란 재판부가 구성돼서 내란에 관계된 특검에 관계된 그러한 영장 실질 심사도 거기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아 그리고 이 부분은 의원님이 사실은 답하시면 너무나 정밀하게 잘해 주실 것 같은데 그 윤석열이 술 먹고 다닌 얘기가 정말로 우리가 발로 걷어차이는 돌처럼 많이 해왔는데 국정원 업무 보고를 갖다가 예. 그날도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부축을 받으면서 나왔다라는 윤건영 의원의 증언이 나왔는데 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이게? 업무 보고를 받아 대통령이 갔다가? 저는 뭐 그 사실은 모릅니다만 네. 국정원에 가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술 좋아하는 사람이 식사하면서 했겠죠. 야, 근데 지금 저는 대통령이 사실은 다른 것도 아니고 기관에 업무 보고를 갔는데 어떻게 보면 그 중에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라의 대계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정말 업무로 이렇게 괴롭히고 밤샘을 해도 모자를 파는데 술 먹자고 하고 잔뜩 취해가지고 추태를 보였다고 한다면은 아 근데 저는 지금 박지원 의원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네. 다른 것도 아니고 국정원 업무 보고잖아요. 그래서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는 일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저분들을 보낼 곳은 정신병원으로 보내서 뇌 구조를 한번 검사를 해보. 아 근데 저는 이게 그게 국정원 업무 보고에서 업무 보고를 대충 끝내고 바로 이제 소폭 그게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이죠 지금. 그러면 이미 저기 국정원 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그 끝내고 이거 뭐 이게 소맥 말 테니까 이게 국정원에서 이렇게 술을 준비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아니 국정원은 예. 제가 원장을 해서 잘 알지만은 거기에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정원 업무 보고 받고 또 윤석열도 술 한잔 생각 있으니까 저녁 먹고 가자 혹은 점심 먹고 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자동적으로 거기서 술을 마셨지 않는가 하지만은 대통령 아니에요. 아, 그럼요. 무슨 일이 날지 알 대통령이라는 수가 없는데. 작자가 국정원에 가서 술을 그렇게 진탕 쳐마시고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사실은 우리 의원님도 예전에 뭐 그 최근에 윤석열 말고 예전에 윤석열하고도 술자리도 한번 좀 당연히 해보셨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때도 술 마시면 이렇게 고주망태로 놀았습니까? 잘 몰라요. 아니 그게 왜냐면은 저도 사실은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술을 먹어봤기 때문에 뭐 그 일화들은 사실은 많죠. 많은데 이 정도인 것까지는 사실은 몰랐거든요. 예. 저도 술이라고 하면은 한없이 먹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이 들어서 안 먹는데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럴 수는 없죠.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윤석열의 범죄라는 게 3대 특검 모두가 윤건희 부부에 의해서 시발이 된 것이고 하나하나 사법 처리 막판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최혜병 특검이 가장 먼저 이제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에 접어들었고 그러면서 윤석열과 조태용 그다음에 이종섭 모두 기소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죠. 1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한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게 뭐 어쩝니까? 뭐 조태용도 구속돼 있고 윤석열도 네. 구속은 돼 있죠. 돼 있긴 합니다만 뭐 이른바 그 런종섭을 비롯해 가지고 그때 수사 외압 의혹에 일단 그 명령 개통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의 어지간한 뭐 사람들은 다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되니까요.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진짜. 예. 그리고 이번에 참 재밌는 점은 저도 이제 그 검찰 수사 예전에 많이 봤습니다만은 묘하게 기소가 안 되는 사람들이 꼭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임기훈이라는 당시에 청와대 국방비서관이라는 자와 예.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시원이라고 하는 검찰 출신의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자는 기소유예 쉽게 얘기해서 검찰이 넌 유죄는 혐의가 있긴 있는데 재판에는 안 넘길게 요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처분을 왜 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은? 아니 저는 그 두 분도 두 분이지만은 김태호 아 그 안보실 2차장, 네. 1차장 그리고
민정수석. 이 사람들은 쫙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상병 특검만 하더라도 오늘 저도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마는 군 검찰들이 고발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네. 그렇기 때문에 봐주기겠죠. 제대로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하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당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뭐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 기록 회수하는 데도 관여했고. 그렇죠. 아, 아니 그리고 우리 법사위에서 그렇죠. 청문회 불러다가 많이 갔다 네. 했는데. 근데 이게 구속이 안 됐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임기훈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만 놓고 보면 그 VIP 경로설 그걸 굉장히 특검 가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 것으로 상세하게 네. 윤석열이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한 거죠, 그러니까. 수사 네. 특검에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시원 전 비서관도 그 자기가 이렇게 뭐 회수하고 뭐 이렇게 유재현 법무관한테 막 전화하고 이런 거 다 그 조태용 그렇죠. 안보실에서 시킨 겁니다. 당시 안보 네. 실장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시켜가지고 구체적으로 진술해가지고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니까 두 사람은 굳이 뭐 구속까지 안 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나름 좀 이렇게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일종의 후리하게 예. 했네요. 네네. 네, 그런 걸로 그런데 검찰에서 보이는 건데. 협조하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목걸이 주고도 괜찮은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런 상황인데 여하간 이제 공소유지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선처를 베푼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 것이고 여하간 재밌는 점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 부하들한테 책임을 정말 헌재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돌립니까? 그게 제가 늘 저게 조폭 두목만 또 못하는 게 아니라 동네 편의점 터는 좀도둑 두목만 또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다 넘기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리고 이게 네. 사실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긴 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보도가 안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야, 이 윤석열 또 한 번 상징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보여주는 게 왜 그 8월 2일에 2023년 8월 2일에 당시 이제 신범초 국방부 차관입니다. 네. 맞아요. 예. 관계 이제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국방부 차원에서. 예. 근데 전화를 했는데 좀 늦게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로 추정되는 늦게 받으니까 이제 신범철 당시 차관이 전화를 받았다가 뭐라 대화를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 회의에 옆에 있었던 관계자가 JTBC 기자한테 이제 뭐 이렇게 특검 조사에서 나왔겠죠. 신범철 차관이 당시 아니 뭐 이렇게 전화 늦게 받았다고 차관 뭐 새끼 뭐 이런 네 이런 얘기 듣나 뭐 혼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뭐 대충 캐릭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아이 이 새끼 저 새끼는 입에 달고 그러니까요. 다니는 사람. 예. 아니 우리 이성윤 그렇죠. 예. 맞아. 서울중앙지검장 네. 아니에요. 네. 너 이 새끼 어쩌고 조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제가 아니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이문정 부장이 이제 법사위에 나와서 물었더니 있다고. 네. 그게 누굽니까? 윤석열입니다.